제가 아내와 결혼한 후 1년쯤 지난 후 비전이 안 보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살던 집의 전세가 끝나고 전세를 재계약하느냐 아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던 차에 아내가 지금은 수입도 없으니 새로운 일 할 때까지 잠시 처가에 사는 건 어떠냐는 말을 하였고 저 또한 생활비도 아낄 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하여 처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가는 집은 큰데 장인은 외국 근무를 한 3년 나가시게 되어 집에는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잠깐 들어오시고 하나 있는 처남은 독일 유학 중이라 저희가 들어와서 살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 지내시기에 적적하던 차에 우리랑 잠시 같이 사니까 잘 되었다고 좋아하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잠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장모님은 당시 나이가 48세이셨고 누가 봐도 40대 초반으로 볼 귀여운 얼굴에 나이살이 좀 있어서 아주 날씬한 몸매는 아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아주 탄력있는 간단히 말하면 귀여운 글래머죠. 예전에 젊었을 때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순간 잠시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름살이 좀 있긴 하지만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대부분 간직하고 계시죠. 저도 남자인지라 장모님에도 불구하고 가끔 훔쳐본다거나 했지만 그냥 상상만으로 그치고 말죠. 한 번은 장모님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는데 그에 밀려오는 죄송스러움과 허탈감 때문에 하루 종일 장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이 있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장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도덕과 이성이라는 장치로 억제하면서 살던 중 약간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이라 날이 더우니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새벽녘에 잠깐 잠이 깨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약간의 소나기 같은 빗소리가 들리더군요.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귀찮다 하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장모님이 저랑 아내가 있는 방으로 오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창문을 닫아주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하고 그냥 자는 척했습니다. 괜히 일어나서 마주치면 곤란할 것 같기도 했고 일어나기 귀찮기도 했고 장모님이 들어오셔서 베란다 창문을 닫고 가시려다가 멈칫하시더니 한 5초 정도를 제 쪽을 응시하시다가 들락물락한 가느다란 한숨을 쉬고 안방으로 가시더군요. 속으로 왜 그러실까 생각하다 보니 그때의 묘한 기분이란 정말 글로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장모님이 5초 동안 응시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업되는데 가시면서 내뱉은 가느다란 한숨은 절 더욱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 망각하고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은 40대 후반이면 한창 왕성할 시기. 그런데 장인어른은 6개월에 한 번 잠깐 왔다 가신다. 장모님도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빈 공간을 내가 메꿔줄 수만 있다면 하는 불경한 생각도 들고 하여간에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도 뛰고 머릿속도 복잡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장모님을 봤을 때 뭐랄까 예전과는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덕과 이성의 본래가 조금은 약해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어제의 시선이 자꾸 생각나고 작은 한숨이 귓가에 맴돌수록 장모님은 점점 여자로서 저에게 각인되는 부분이 커지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는 백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구상이란 명목상에 빈둥거리고 있는 반면 아내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낮 시간에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었고 장모님은 친구도 많고 운동도 많이 다니시는 터라 집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정정했습니다. 그날도 장모님은 쇼핑하신다고 외출하셔서 집에는 저 혼자 있다가 문득 장모님이 기거하시는 안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장롱을 뒤지기도 하고 그 위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라 외출하신 후 마루에서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시면서 잊고 간 것이 있다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황망했던 터라 추스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는데 장모님이 바지를 발견하시고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시면서 절 살짝 보고 다시 나가시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게 경솔했던 저를 자책하고 장모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난 인간도 아니다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장모님 바지로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방에 쌀 바지가 왜 마루에 저와 함께 있었는가에 대한 추리가 이루어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장모님과도 별 어색한 관계없이 잘 지내는 와중에 아주 후덕지근한 여름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빨리 샤워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오니 화장실에는 마침 장모님께서 나오시던 중이었습니다. 덥지? 얼른 하시고 저는 그러겠다고 하노. 그날 밤은 장모님은 저를 보시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늘 상냥하시던 장모님이 침묵으로 대하니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장모님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해주셨지만 말이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마음도 품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장모님은 약간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조신하시던 분이 마룻바닥에 뭘 주우실 때면 늘 제 쪽으로 물건을 주우시고 가끔은 마늘을 까신다며 제 앞에 신문지를 펼쳐놓으시고 물론 저녁에 아내가 퇴근 후에는 절대 그러시질 않고 저랑 단둘이 계실 때만 그러시니 제가 더욱 이상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변화를 느낀 것은 세탁동에서였는데 예전에는 아내 것밖에는 구경할 수 없었는데 세탁동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위하여 그러시는 것처럼 그 무렵 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님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도 그것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아직 100% 장모님 마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저녁에 퇴근한 아내를 보면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장모님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 왕성한 시기인데 남편은 6개월에 한 번씩이나 보고 또 장인어른과 나이차가 좀 있으시고 장인어른이 그다지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체질이라 부부 생활을 못하시고 사는 것도 같고 그러던 와중에 비록 사위이긴 하지만 젊은 남자가 자기를 여자로 가지고 자기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니 그 뭐랄까요? 어느 정도 이런 애매한 줄타기 같은 사이를 즐기시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더 진일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쇼핑을 하시고 들어온 장모님이 온몸이 뻐근하다며 어깨를 잡고 주무르시더군요. 마침 아내도 그날 야근이라 좀 늦는다 하여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 제가 안마 좀 해드릴까요 하니 아니야 괜찮아 하시면서 좀 빼시더군요. 그래서 괜찮다며 계속 권하니 마지못하는 척 하시며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그러셨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장모님이 정신이 들었는지 그래 고마워 오늘은 이만 됐어 그러시고는 살짝 웃으시며 다음에 피곤하면 또 부탁할게 하시는데 그때 그 미소를 보고는 저는 정말 가슴이 뛰고 행복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에 아내 얼굴을 보면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장모님이나 저나 둘 중 한 명이 먼저 마음 독하게 먹고 일을 그러면 게임 오버인 것을 그놈의 용기와 이성 때문에 그리고 며칠 이른 후 운동을 갔다 오신 장모님이 좀 결린다며 또 안마를 부탁하셨습니다. 전 그때 정말 마지막 이성의 끈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며 절 붙잡더라고요. 그런 후 약간은 허탈감과 죄의식이 교차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마 장모님도 저도 더 이상 가는 건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쉬움을 접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만을 너무나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장모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